안녕하세요. 은퇴부터 빛나는 50년의 삶을 위한 난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더 풍요롭게 해줄 책 한 권을 가져왔는데요. 대한민국 중년 멘토 이호선 교수님의 품격 있는 중년을 만드는 50의 기술입니다. 이 책에서는 중년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나이 들수록 인생이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보다 멋지게 살기 위한 삶의 지혜와 방법에 대해 풀어놓았습니다. 저는 우리 은빛나님들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풍요로운 중년의 삶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1장, 나이 들수록 인생이 재밌어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이를 생각하면 생물학적 나이, 주민등록상 기재되어 있는 나이를 생각하는데요. 이 생각을 마음의 나이로 바꿔보라고 합니다. 당신의 마음의 나이는 얼마나 되나요? 주민등록상의 나이보다 높은가요? 아니면 젊은가요? 마음의 나이에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소비하는 삶을 살아보는 게 어떨까요? 건강하고 적극적으로 노년의 삶을 구가하는 사람들, 바로 액티브 시니어입니다. 활동적 정년으로 중년의 삶을 사람들은 5가지 영역, 건강, 패션, 여행, 레저, 스포츠, 재테크에서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경제력, 관계력, 활동력, 가치 소비, 직장 혹은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브라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죠. 중년에게 가장 인기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 친구가 많은 사람? 우와, 이런 게 있어? 멋있다. 엄청나. 등등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연속적인 감탄사를 대포 쏘듯 뿜어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매사에 감탄하는 사람이 인기가 많겠네요. 또한 행동 강령으로 나만 주인공을 내세우는데요. 나가라. 약속이 없어도 하루에 한 번은 꼭 나가라. 만나라. 누군가가 나에게 온다는 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그의 일생이 온다는 정현종 시인의 식구가 있습니다. 두 우주의 거대한 만남이 시작된다고도 할 수 있겠죠. 주인공처럼 웃어라. 주인공처럼 웃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심리적 장벽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또 새로운 세대들과 접점이 우리 이막에서는 더없이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먼저 입가에 웃음을 가득 머금고 손을 내밀면 어떨까요? 인사하자. 인사를 받고 싶으면 먼저 인사하세요. 마치 무대 위에 선 배우들이 극 중에 원치 않는 대사가 있어도 연기를 하는 것처럼 인생에서도 필요하다면 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페르소나라고 하는데요. 페르소나는 고대 그리스에서 연극이 유행하던 때에 무대에 설 수 없었던 여성을 대신해 여자 역할을 맡은 남자들이 얼굴에 썼던 가면을 말합니다. 요즘은 일상에서 사회적 역할이 필요할 때 쓰는 사회적 얼굴을 페르소나라고 하는데요. 사회적 가면인 페르소나는 역할에 따라 많을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엄마 아빠의 이름으로 살아왔다면 아이들이 모두 성장하고 각자의 삶을 살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엄마 아빠의 얼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진정한 나의 모습, 나의 삶을 발견하는 제2막 중년의 주인공이 필요한 것이죠. 새로 등장하는 인물은 인사로 자신을 선보입니다. 중년 이후에 새로운 나를 늘 인사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공부하자. 공부라는 행위 자체는 나의 자신감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와의 소통도 가능하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5가지의 행동 강령, 나만 주인공 꼭 기억하세요. 2장, 나이 들수록 가족과 돈독해지기 시작했다. 자녀가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자녀는 부모에게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떤 얘기가 듣고 싶니? 그러면 고맙다, 잘 커져서 고마워, 잘 살아주어서 안심이 돼, 고마워,
그런 걸 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자녀를 칭찬해 주세요. 공개 칭찬을 하는 것이죠. 부모 인생의 선배라면 인생에서 크게 세 가지 물건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데요. 시계, 나침반, 지도라고 합니다. 시계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그리고 남은 생애를 내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일정을 관리하는 능력과 독립적 삶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기 스케줄, 자기 주도성을 의미하는 것이 시계이기 때문입니다. 나침반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내 삶의 마지막 도착지가 어디일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가는 길의 방향이 대략 어떤지 알고 간다면 어떨까요? 지도는 내 마음의 지도가 있어야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분노가 생기고 화가 나고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를 조절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우선 믿을 수 있는 1인을 만드는 것. 없다면 상상 멘토를 만들어 보세요. 오은영 박사나 또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호선 교수, 김창호 멘토 등을요. 또 나만의 위로 장소를 만들어 보세요. 카페나 공원, 산책길 등. 또 위로할 수 있는 노래를 찾거나 도움을 청할 용기, 또 매일의 감사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만의 문화 콘텐츠를 만들면 어떨까요? 맛집을 함께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또 종교 생활을 하거나요. 나를 조절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면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겠죠. 3장. 나이 들수록 관계가 편해지기 시작했다. 다양한 환경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나는 어떤 친구를 만나고 싶지? 5년 뒤를 생각해 보세요. 5년 뒤에 나는 누구와 어떤 대화를 어느 곳에서 뭘 하고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 나는 같이 책도 읽고 독서 감상도 나누고 그런 친구가 필요해. 그러면 독서 모임에 가야겠죠. 머릿속으로 어떤 모임에 참여할지 정해졌다면 먼저 용기를 내어 발걸음을 떼어야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너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그에게 다듬어진 나를 보여주는 것이죠.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소통 잘하는 기술에 대해서 저자는 이야기하는데요. 요새의 젊은이들은 너무 버릇이 없다. 언제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기원전 1700년경 수메르 시대 점토판에서 나온 글이라고 하네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부모에게 대들고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고 스승에게까지 대든다. 언제 이야기일까요? 기원전 425년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래요.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다는 말은 언제부터? 기원전부터 시작됐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1세대는요, 묻지마 세대로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6.25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인생 전반적으로 고생을 엄청 많이 한 세대죠. 2세대의 베이비붐 세대는요, 1955년에서 63년까지, 3세대는 X세대, 1970년대에 태어나서 성장하고 본격적인 경제성장으로 풍요로워진 세대입니다. 제 유튜브 시청자 연령대를 보니 2세대, 3세대가 가장 많은 것 같네요. 4세대는 밀레니엄 세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겠죠.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5세대는 Z세대, 1995년부터 2009년, MZ세대라고도 하죠.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삶이 우선이 되고 내 삶에 기꺼이 투자를 합니다. Z세대는 아마 X세대의 자녀들이 아닐까요? 6세대는 2010년 이후 태어나 지금의 10대를 알파세대라고 합니다. 앞으로 태어날 7세대는 바로 베타세대라고 하네요. 세대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들이 어떤 성향인지, 그 버릇은 어떤지, 그 규칙을 마련하면 좋겠죠. 서로 그 세대를 상호 공감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4장, 나이 들수록 멋있어지기 시작했다. 한국인들의 중간 나이는 만 41세라고 하는데요. 유엔은 2015년 인류의 체질과 평균 수명 등을 고려해
생애 주기를 5단계로 나눴습니다. 0에서 17세는 미성년자, 18에서 65세가 청년, 66세에서 79세가 중년, 80세에서 99세가 노년, 100세 이상은 장수노인. 인간에게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지능이 어느 시점에 가장 높은가 알아봤더니 바로 중년이었습니다. 남자는 50대 후반, 여성은 60대 중반 이후에도 꾸준히 지능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중년의 공부는 자발적 학습으로 높은 성취율이 생기기 때문에 더 지능이 높아지는 게 아닐까요? 기록하는 인간 호모 스크립투스는요, 인간은 근원적으로 뭔가를 남기고 싶어하고 자신을 드러내며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중년 최고의 무기 그릿을 소개했는데요. 실패와 역경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노력과 관심을 유지하면서 열심히 도전하려는 의지, 근성, 회복 탄력성, 진취성, 끈기, 이 영어의 앞글자를 따서 그릿이라고 명합니다. 높은 수준의 그릿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지속적 관심과 흥미, 열정입니다. 높은 수준의 그릿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를 지속적으로 파고 있더라는 점이죠. 이걸 요새 말로는 덕후라고 하죠. 성숙하고 높은 수준의 그릿의 두 번째 특징은 집중과 습관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몰입력이 높으면 이것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습관이 됩니다. 좋은 습관이 좋은 곳으로 데려가듯 집중하는 능력과 나의 몸에 익히는 능력은 그릿을 강화하는 중요한 자원이 되죠. 세 번째는 이타성입니다. 좀 의외인가요? 그릿은 나만을 위한 힘이 아닙니다. 기꺼이 타인과의 조화, 협력, 협업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그릿 안에 들어있습니다. 바로 공동체성을 의미하죠. 마지막 네 번째가 낙관적 희망입니다. 넘어지더라도 괜찮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우린 일어나 봤고 그러니 이번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는 것이죠. 정리하면 그릿을 가진 사람들의 단어는 이렇습니다. 관심, 흥미, 열정, 집중, 습관, 이타적 목적, 낙관, 희망. 성숙하고 높은 수준의 그릿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년이라면 이미 일정 부분은 가지고 있죠. 게다가 그릿의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자라도 됩니다. 그 일부를 통해 나머지 것들도 견인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관심, 집중, 낙관이 좀 많이 들어가 있네요. 중년 이후 행복에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과거에 일어났던 일은 우리의 미래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세 이전의 성격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것은 프로이트 한 사람의 의견이고 주장이지 인간의 삶을 통과하는 정답은 아닙니다. 에릭 에릭슨은 어린 시절은 중요하지만 인생에는 각 단계마다 숙제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를 잘못 만났다고 숙제를 못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숙제를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 감사와 관대한 마음,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또 행복한 결혼 생활도 중년 이후 행복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같은 세대뿐만 아니라 나이가 젊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 또한 건강 상태도 계속 체크하면서 유지하는 게 좋겠죠. 이상으로 이호선 교수님의 50의 기술을 읽고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마음의 나이를 젊게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가족과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또 책에서 언급한 행동 강령 기억하시죠? 나만 주인공. 나가라, 만나라, 주인공처럼 웃어라, 인사하라, 마지막으로 공부하라.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나눠주시면 더 좋겠죠?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정보 함께 나눠요. 잘 자요.